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김희재 선수는 이번 시즌 너무나도 과도하게 많은 경기에 출전하면서 부상을 달고도 계속해서 경기에 나올 정도로 강행군을 하고 있고, 때문에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상황인 만큼 한 번씩 실수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 김희재 선수에 대해 첼시, 뉴캐슬 유나이티드, 유벤투스 등 B클럽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이번에는 김희재 선수의 영입을 노렸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또한 다시금 김희재 선수의 영입을 노릴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김희재 선수에 대한 독일 현지 매체들의 반응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희재 선수는 애초에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수비를 펼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선수이지만, 팽상 콤파니 감독의 전술 스타일과는 상당히 잘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확고한 주전 선수로서 계속해서 기용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은 김희재 선수를 거의 절대적인 주전 선수로서 거의 모든 경기에 내보내고 있고, 김희재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워낙 높은 라인과 뒷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당연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데, 최근 김희재 선수는 아킬레스건 부상을 가지고도 무리해서 경기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결국 부상을 안고 뛰고 있는 김희재 선수는 최근에 있었던 경기에서 여러 차례 실수들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다수의 독일 현지 매체에서는 김희재 선수에 대해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 세례를 퍼부었고, 심지어는 매각 대상으로까지 고려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실수들 때문에 독일 현지 매체에서는 김희재 선수에 대한 엄청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었고, 물론 FC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시즌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번 소식 또한 김희재 선수에 대한 존중이 너무나도 부족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FC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시즌 팽상 콤파니 감독 특유의 높은 라인을 통한 공격적인 축구로 인해 최후방 수비수들에게 과중한 활동량이 요구되는 수비진에게는 다소 무리한 전술을 구사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요 우파메카노, 이토 히로키, 요십 스타니시시 등 온갖 수비수들이 부상 문제로 나가리가 되면서 전력에서 이탈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버텨준 김희재 선수의 활약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냥 경기 중에 실수들이 나왔다는 식의 해석은 너무나도 단편적으로 축구를 바라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김희재 선수는 최근 독일 현지 매체의 비난과 함께 이적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놀랍게도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 또한 김희재 선수의 이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소식을 전했으며, 현재까지 김희재 선수에 대해 이적설이 나온 클럽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첼시, 뉴캐슬 유나이티드, 이탈리아 세리아의 유벤투스까지 총 3개 클럽이며, 사우디아라비아 프로페셔널 리그까지 김희재 선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바로 어제 시점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첼시의 경우 리바이 콜릴, 웨슬리 포파나, 베노아 바디아실, 토시 나다바이오, 트레버 찰로바 같은 선수들을 보유하면서 두톤 센터백 뎁스를 거느리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 사실 이 중에서 김희재 선수보다 폼이 더 좋다고 볼 만한 선수는 없기 때문에 첼시로 이적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김희재 선수와 경쟁할 수 있는 팀이란 생각이 들고, 유벤투스 FC는 브레메르, 피에르 칼룰루, 페데리코 가티, 로이드 켈리, 헤나투 베이가 등 오히려 센터백 뎁스가 더욱 얇은 팀인 만큼 이탈리아 세리아 경험도 있는 김희재 선수에게는 손쉽게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뉴캐슬 유나이티드 역시 스벤 보트만, 파비안 셰어, 덴번, 자말 라셀스 등 전문 센터백 자원이 4명에 불과한 상황인 만큼 김희재 선수가 수월한 주전 경쟁은 물론 정말 많은 출전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구단인데, 결론적으로 김희재 선수의 지금의 폼이라면 이번에 이적설이 나온 어떤 구단으로 가더라도 경쟁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고, 각 구단이 어떤 전술을 구사하고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를 보고 김희재 선수가 판단을 해서 고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희재 선수로서는 독일 매체의 계속된 공격과 바이에른 뮌헨 구단에서는 거의 선수 생명을 갉아먹듯이 뛰고 있기 때문에 이적을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바로 오늘 분데스리가 1티어급 기자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찬 폴크 기자가 전한 소식에 의하면, 이번에는 김희재 선수의 영입을 노렸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또한 다시금 김희재 선수의 영입을 노릴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희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김희재는 매우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는 그렇다. 그는 인터 밀란과의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탈락한 것에 대해 심한 자책감을 느꼈다. 물론 전적으로 그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참고로 말하면 지난해 레알 마드리드와의 준결승전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의 탈락의 책임이 어느 정도 그에게 있었다. 김희재는 팬들이 남긴 댓글을 더 이상 읽을 수 없어 SNS 댓글 기능을 차단하기도 했다. 이는 현재 그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지난해 여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김민재에게 관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재는 맨유로의 이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김민재의 영입에 관심을 가졌고, 어쩌면 이번 여름에도 다시 영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내부에서는 최근 바이에른 뮌헨에서 영입한 선수들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따라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민재는 분명 뛰어난 퀄리티를 갖춘 선수이지만 그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이는 그가 경기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지시를 해줄 수 있는 수비 파트너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에게 4천만에서 5천만 유로 정도의 이적 제안이 온다면 김민재의 판매를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은 수비진에 변화를 주고 싶어한다. 김민재 역시 올여름 좋은 조건의 제안이 온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을 고민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처럼 그의 상황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물론 그는 아직 바이에른 뮌헨과의 계약이 남아있으며 다음 시즌까지 바이에른 뮌헨에서 뛸 준비도 되어 있는 상태다. 만약 큰 제안이 들어온다면 모든 당사자들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현재 유벤투스와는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이 중앙 수비수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구단은 다음 시즌을 다이오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를 주전 수비 라인으로 세우고 요십 스타니시치와 이토 히로키를 백업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이타쿠라고 역시 바이에른 뮌헨이 영입을 추진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자금이 부족하다. 이렇게 스쿼드 구성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 수 있다. 우파메카노의 거취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진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이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김민재의 미래와 이타쿠라코 같은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 얽혀있다. 또 한번 우리는 요나단 타 이야기를 해야 한다. 바르셀로나는 여전히 신규 선수 등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요나단 타는 이번 여름 자유계약 선수가 될 예정이라 이적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가 한지 플릭 감독이 이끄는 바르셀로나 팀에서 실제로 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요나단 타는 이미 바이엘 레버쿠젠 측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시즌이 끝나면 이적 시장에 나올 것이 확실하다. 요나단 타는 지난해 여름 막스 에베릴이 가장 원했던 영입 대상 중 하나였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이사회와의 500만 유로의 의견 차이로 인해 영입이 무산되었다. 바이에른 뮌헨의 이사회는 요나단 타 영입을 위해 2천만 유로까지는 승인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바이엘 레버쿠젠은 2,500만 유로를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에게 500만 유로는 큰 돈이 아니지만 이적과 관련해 이사회가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만약 막스 에베르리 선수 한 명이라도 먼저 매각을 했다면 요나단 타 영입은 승인됐을 것이다. 요나단 타 같은 선수는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게는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 현재 팀에는 수비 리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수비를 이끌어줄 선수를 찾고 있으며 우파메카노도 김민재도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의 판매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전에 김민재 선수를 노렸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다시 김민재 선수의 영입을 위해 움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번 소식은 크리스찬 폴커 기자가 약간은 추측성으로 작성한 기사이기 때문에 100% 신뢰를 할 수는 없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현재 마티스 더 리우트, 레니오로, 해리 맥과이어, 빅토르 린델렛, 조니 에반스 등 누구 하나 100%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성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이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을 선택할 확률은 사실상 낮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김민재 선수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 팀에 남을지 이적을 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